오늘은 한국사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한국사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께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사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2학년 후반부터 약간씩 맛보기로 체험을 하고, 또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갔다 오고, 그리고 관련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랑 같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 한국사 보통 일이 아니구나.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는 5학년에 나오지만 3학년 2학기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를 미리미리 조금씩 공부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방대한 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사 어떻게 아이에게 접근시켜 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한국사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좀 찾아봤어요. 2017년부터 수능에서 한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그 한국사의 수업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요. 아이들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걸 생각해 보면 사회 과목의 3학년, 지금 아이가 2학기를 배우고 있는데 2학기에 뭐 신석기, 구석기에 대한 생활상이 먼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3학년부터 4학년 일부에 나오고 5학년 2학기에는 사회 한 권이 전체가 한국사입니다. 그리고 6학년 1학기에 근대사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말이 있어요. 5학년이 되면은 보통 두 개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 하나는 수학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한국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사가 어렵고, 그리고 사회과의 전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 역사 1이라 그래서 세계사를 배우고, 역사 2로 이제 한국사를 배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한국사는 공통 과목입니다. 그리고 세계사나 동아시아는 선택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국사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사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연관돼서 뭐 일본이나 중국 역사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아시아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가 지금부터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 무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후에도 사실 국가고시나 뭐 대기업 입사 이런 것들도 다 한국사가 필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는 어떻게든 아이가 재미있게 흥미를 붙여서 길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리고 또 한국사 이 역사는 우리의 과거이기도 하고 또 현재이고 또 미래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면 정말 재밌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지식에 대한 것만 이렇게 막 아이한테 들어오면 아이가 아직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았는데 너무 어렵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금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를 한번 보여드릴까 봐요. 이게 3학년 2학기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이제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죠? 딱히 말이 신석기,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걸 보기 전에 사실 박물관에서 먼저 이런 토기들을 작년 겨울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생활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뭐 어떤 도구를 썼는지, 이렇게 해서 생활상으로 가볍게 접근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이렇게 배우다가 요거는 이제 5학년 건데, 5학년 걸로 한번 보면 앞에 이제 제가 조금 미리 사서 보고 놀라웠던 게, 여기 보면 처음 이제부터 다 나오는 거죠. 나라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고조선이 나오고요. 그리고 쭉 나와서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해서 6.25 전쟁 여기까지 가는데, 6학년 1학기 걸 보면 이제 거기에 실제 근대사랑 경제에 대한 거, 뭐 정치에 대한 거 이런 것들과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가 정말 잘 돼 있긴 한데 이게 완벽한 지식서예요. 뭔가 스토리로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를 풀었다기보다는 진짜 팩트 위주로 설명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아이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스피드하게 쭉 넘어가거든요. 근데 교과서 자체는 제가 보면서 와, 진짜 우리 때보다 진짜 훌륭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뒤에 보면 교과서 맨 뒤에 이렇게 활동하는 게 있어요. 역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활동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 이렇게 활동 자료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도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있어서 아이들이 보드게임처럼 이렇게 역사놀이 할 수 있는 거 있죠. 정말 잘 돼 있지 않아요? 이런 역사놀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같이 할 수 있게 또는 집에서 연습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좀 재밌게 배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은 되게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으로만 이 역사를 만약에 한 학기 동안 이걸 다 배운다 하면 내용이 진짜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배경 지식이 부족해요. 특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팔만대장경이 있으면 여기 만드는 과정 같은 게 좀 나오는데 여기 자세한 얘기가 없다 보니까 팔만대장경을 예를 들어서 몽골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보더니 아이가 그러면 이게 무기냐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경 지식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이가 좀 이해를 좀 잘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여러 번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기 전에 저는 이제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5학년에 딱 넘어가서 이걸 바로 받아들이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한 2학년 후반이나 3학년부터 조금씩 한국사를 재밌게 공부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그 역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가 역사를 일단 어렵지 않게 재밌게 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역사 동화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연표나 역사 신문 만들기 아니면 역사에 대해서 엄마랑 이렇게 토론을 한다거나 친구랑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역사 인물들을 공부한 다음에 그 인물들에 대한 모의 재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에게 이 역사 공부를 하면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이라고 있거든요. 또 초등학교 친구들, 고학년 친구들은 이제 제법 치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험을 보고 아이가 이제 아이가 점수를 보거나 뭔가 목적이 사실 있으면 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예전에 한자급수 따듯이. 그래서 그런 능력 시험에 도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이제 쭉 공부를 한 다음에 나만의 역사 인물서를 만들든지 나만의 역사책을 가볍게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사는 제대로 공부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지리와도 연결이 되고 결국은 세계사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중등 정도 갔을 때 좀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 때는 좀 한국사 위주로 좀 탄탄하게 좀 좋겠다. 그리고 이제 5, 6학년 정도 됐을 때 세계사에 역시 마찬가지 좀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세계사 쪽을 좀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독서의 팁이 있는데요. 그걸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는 아이가 이제 시공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기원전, 기원후, 연대기 굉장히 이제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아이한테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삼국시 나오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백제는 어디서 시작됐고 고구려는 어디서 시작됐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이가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어느 지역인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신라를 얘기할 때 경주였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려주는데 그럴 때 이렇게 지도를 활용하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많이 추천되는 책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실제로 한국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같이 나오면서 실제로 여기에 지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죠. 한국사는 일단 우리나라를 이해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지도가 계속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도를 하면 어쨌든 공간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역사 연표나 이런 거를 가지고 하면 또 아이가 시대에 대한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좀 익숙하게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국사에서 그 용어 부분에서 어휘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잘 쓰지 않는 사실 어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휘들은
대다수가 또 한자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한자어의 뜻 같은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맥락으로 하나는 아이가 좀 재밌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거예요. 내러티브라는 거는 이야기체를 의미하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설명식의 어떤 텍스트 방식, 교과서는 설명식의 텍스트 방식이잖아요. 요 방식이 아닌 이야기 요소를 좀 가미해서 이렇게 서술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러티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뭐 역사 동화가 있을 수 있고요. 역사 드라마 있죠? 저희가 뭐 동의 같은 것도 나왔었고 뭐 이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역사 드라마 그리고 영화 저는 명랑 이런 거 기억나는데 사실 영화 아니면 위인전 그리고 이제 역사 교육 프로그램 있죠. 저희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역사 프로그램을 해봤었고 요즘에는 뭐 경복궁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뭐 각 지역마다 프로그램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신라를 좀 공부를 하고 저희는 경주를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역사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찾아서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체험을 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인터넷으로도 보면 사실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자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교과서 뒤에 뭐 사이트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안내되어 있었어요. 여기 한번 여기 있네요. 이렇게 저도 보려고 표시를 해놨는데 교과서의 체험 관련 학습 프로그램 해가지고 우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몰랐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고려청자 박물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제 직접 가봐서 여기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국가문화유산 포털도 있고요. 국립고궁박물관도 있고 여기 역사박물관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온라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못 가는 상황들이 요즘에 좀 많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간접 체험을 하면 되고 그리고 요새는 사실 화상으로 역사 스토리를 알려주는 또 수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활용하고 그리고 동영상,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를 공부할 때 일단은 좀 아이에게 시공간을 알려주자. 그래서 지리 같은 것들을 같이 좀 겸해서 해주면 좋다는 거. 그리고 한국사 어휘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내러티브 방식으로 좀 아이가 친근하게 좀 재밌게 먼저 이야기로 좀 접근을 하게 해주자는 거. 그리고 이제 각종 동영상, 사진 자료, 그리고 역사는 실제로 이런 사진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봐야 이렇게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러스트로. 이렇게도 봐야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 생활상이 담긴 실제 사진 자료 네, 역사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 같은 체험은 진짜 훌륭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그렇게 박물관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온라인 사이트로 영상 강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면 좋은 거죠. 그래서 역사는 사실 저는 어땠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역사가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한국사를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도 잘 납득을 못하고 그냥 지식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사를 배울 때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이한테 그게 인물에 대한 걸 먼저를 할지 아니면 이렇게 생활상을 해서 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아이가 흥미를 갖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정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보통 시작이 됐는데 3일절이 됐을 때는 뭐 유관순 누나가 있는데 아들한테 어떤 분에게 얘기해서 뭐 본인이 알고 있는 약간의 지식 학교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확장해서 그걸 읽어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됐을 때 또 다음 3일절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앞뒤 얘기를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얘기로 사실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역사 처음에 시작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근대사 앞까지 이제 조선시대하고 뭐 구한말 그 정도까지 아이가 한 번 다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 그 아이랑 같이 체험을 가거나 하면 아이가 먼저 엄마 이거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있었던 일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최근에 이제 또 체험을 하고 왔는데 남양주에 정약용의 생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약용 생가를 보면서 아이가 거기 정약용이 뭐 거중기를 만들었잖아. 근데 그때가 뭐 정조 시대잖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뭐 조선 시대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한 번 정도 진행을 했을 때는 조각조각인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오래전에 배웠고 기억이 안 나서 이 전체가 쫙 이렇게 연상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단편단편의 이야기들을 쭉 쌓아가다 보면 전체 흐름을 이해할 날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학년의 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좀 아이들이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역사를 사실 어른이 돼서 이렇게 다시 좀 배경 지식이 있고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저는 그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 한 권을 진짜 며칠 만에 단숨에 읽었어. 조선시대 왕이 이렇게 재밌고도 그래서 아이한테 사실 제가 재밌어 하니까 아이한테도 좀 재밌게 얘기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전에 아이가 좀 어렸을 때 이제 2학년부터 시작할 때는 요 한국사 시리즈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요것도 그림으로 만화는 아닌데 이제 보면 그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해서 그림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좀 재밌어요. 그래서 실제 사실 실물 그런 건 아닌데 요렇게 가끔 실물이 나오고 일러스트로 되어 있지만 요런 느낌이고, 그리고 더 어린 친구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처음 접할 때는 아이가 좀 어렵게 느꼈어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괜찮았는데 처음 접할 때는 더 쉽게 지금 요런 책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좀 되게 가볍더라고요. 가볍고 읽기가 좀 좋고 내용 이해가 잘 되는, 그래서 이런 책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책이 사실 많아서 제가 한국사는 어떤 방법이 되든 아이가 좀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시작을 해보시라는 것과, 그리고 반드시 한국사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어쨌든 저는 한국사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진 일이기도 하지만 아이한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초, 중, 고 계속 이제 나오고 필수 과목인데다가, 그리고 입사시험이나 그 후에도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맥락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만 있으면 거기다 살을 계속 붙여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 별로 겁낼 필요는 없다는 거, 근데 일단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 5학년 2학기 한국사 책이다. 이거 있잖아. 내가 보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것처럼 나도 이렇게 했나 그랬는데 우리 중학 개정이 돼가지고 사실 되게 수준이 높아. 일단 높고, 그리고 이게 한 학기에 무려 한국사 거의 전체 통사를 다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와, 이거 아이들이 과연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기억할까? 감당할까?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한국사를 되게 재미없게 배운 케이스잖아. 맞아, 재미없어. 시험만 보는 케이스였고. 그치. 근데 진짜 한국사 좋아했어? 그러면 좋아했다는 사람 내 주변에 한 명도 없다. 근데 진짜 간혹가다 한 명씩 좋아했다는 애들을 찾으면 그건 진짜 100%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 시간이 너무 재밌었대. 그 이야기를 듣느라고. 맞아. 한국사가 근데 이제 진짜 그 재밌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을 만나면 너무 재밌다. 그런 것 같아. 한국사를 그때 박물관 가서 들었을 때도 재밌었는데, 어떤 분이 한국사 진짜 잘하는 분이 강의해 주신 때가 있었는데 그 강의 듣고 눈물 흘렸잖아. 진짜. 이게 역사를 안다는 게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그런 것과 되게 프라이드도 사실은 느껴졌고, 그때 성덕대왕 신종 이런 거 해줬거든. 성덕대왕 신종의 가치, 뭐 팔망대장경의 가치, 한글의 가치 이런 걸 했는데, 와, 나 진짜 무지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아. 설명서 선생님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맞아, 재밌었지. 되게 그 기억 안 나는 내용들을 맞아. 엄청 끄집어내서 맞아, 이야기로 맞아. 막 꿰어주시니까 머릿속에 그때 몇 년 전인가 무한도전 남잖아. 무한도전 하면서 사실 되게 붐업이 됐는데, 근데 진짜 한국사도 재밌게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음. 이 애들은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조금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